정확하게 법의학자가 어떤 일을 너무 하시는지에 궁금해요.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법률에 관계된 의학적인 일을 좀 담당하는 게 많은데 쉽게 와닿는 거는 부검. 부검. 네. 시신을 부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20년간 약 1,500구의 부검을 진행하셨고 일명 죽어야 만나는 남자로 불린다고 이게 별명이 죽어야 만나는 남자.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그 사인을 밝히고 이거 하는데 부검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검은 거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형사님들, 뭐 경찰분들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그 교수님께서 그 해결하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2014년 질식사로 묻힐 뻔한 윤일병 사망 사건을 요거를 부검을 통해서 뭔가 좀 밝혀내신 게 있다고 그래요. 원래 사실 윤일병의 부검은 군대에서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질식사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신을 병원에 데리고 간 게 가해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들이 빵 먹다가 갑자기 체했다라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니까 당시에 이제 입안에 토사물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질식사로 이제 진단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당시에 지상파 방송에 계신 기자님이 우연히 앉아 있다가 남들이 속삭속삭거리는 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이제 본인이 그걸 파헤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전부 다 저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원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근육이 다 풀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툭 하고 고개가 툭 떨구고 뭐 이런 영화에서 보시면 이 위와 식도 사이의 조임근도 풀리기 때문에 입안에 토사물이 있는 건 아주 흔한 거거든요. 또 몸에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대의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질식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그 방송을 얘기했고 바로 그날 9시 뉴스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새롭게 드러난 윤일병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윤일병의 직접적인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한 구타가 특정 부분에 가해지면 이게 맞아 죽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군검찰에 다시 수사를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진실을 밝혀보니까 장기간의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았고 결국은 다시 살인죄로 기소를 해갖고 법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병장 등 선임 병사들은 오랜 시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도 뭐 부검을 좀 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니고 이제 저는 월요일, 금요일 날 부검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저께. 월요일 날 2건의 부검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가끔 이렇게 부검을 하실 때 오늘은 조금 부검을 하기 뭐 좀 내가 일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직업적으로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싫다 이런 날은 없고요. 다만 조금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이 없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네. 혹시 좀 그 일을 하시다가 가장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각자의 삶이 우리 다 고단한 삶을 사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사연들이 다 마음이 아픈데 예전에 그 의정부에서 아파트에서 크게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휴일이어갖고 많은 분들이 그 사상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부검하게 되는데 그분이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비혼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 막 불길이 막 화마가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아이는 멀쩡했는데 어머니는 크게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꽤 받으시다가 그만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사연이 원래 그 홀로 자라신 분이에요. 보육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입양과 파양을 2번씩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검을 하면서 그분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알라붙은 작을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본인도 홀로 자라셨는데 아이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울고요. 더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려요. 2주 전에 있었던 의정부 화재 때 아이를 지키려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20대 엄마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소방관의 품에 안긴 4살배기 아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은 23살 남호 씨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지내던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본인 걱정보다도 그 이제 남겨진 우리 자녀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좀 컸을지가 이게 참 법의학자인 자신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빛도 없는 카메오다. 근데 저는 그분의 인생에 저는 절대로 조연도 아니고 옆에 뭐 지나간 사람 1, 지나간 사람 2 정도 되는 카메오지만 그래도 그분한테 혹시나 뭐 밝히고 싶은 얘기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그래도 간신히 끄집어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카메오가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모든 어떤 사연이 있는 돌아가신 분이든 부검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 깊게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사실은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라고 그리고 보기 흉하지 않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밝혀드리고 그리고 예쁘게 잘 봉합해드릴게 제가 잘 꼬맵니다 하면서 누구든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제가 조금은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 사실 종교가 없어요. 근데 없음에도 좋은 곳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마지막엔 꼭 좋은 곳에서 좋게 밝은 얼굴로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제가 그곳에 가게 되면 너구나 마지막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되지 않을까? 네. 우리 유성호 우리 그 교수님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여기 이게 학창 시절 모의고사 전국 1등. 아 정말요? 아니 여기에 계시네 그런 분이. 아니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한 번 얘기했는데 악플 괜찮을까요? 예? 무슨 악플이요? 요즘 뭐 이런 걸로 악플 안 달려요. 예. 뭐 한 번 앉아있습니다. 있어요? 하고 잠을 잤어요. 저 실례지만 몇 학번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 뭐 저 개인적인 얘기는 그래도 뭐 아니 뭐 비슷합니다. 네. 제가 48세인 거 다 알고. 아니야. 아니, 그럼 아니 뭐 그것도 저하고 개인적인 동갑이신가요? 얘기- 아니면 네 동갑입니다. 진짜 진짜 친구분이에요, 두 분이? 야 그러면 제가 거기 깔려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를 밟고. 이게 다 방송에 나오나요? 예. 왜냐면 그 안하고 우리는 좀 이렇게 결이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는 뭐 사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그렇죠. 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뭐 김상중 형님이 우리 유성호 교수님 몇 등이셨을까요? 이런 걸 하시지 모의고사의 진실을 알고 싶다. 이거는 좀 괜찮아요. 예.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땀 흘리네. 네. 아니 뭐 공부 얘기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의대를 입학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법의학자의 길은 또 약간 또 의대에서도 좀 약간 다른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입학했을 때는 전혀 법의학도 잘 몰랐고 요즘만큼 정보 인터넷이 있던 시대도 그거 아니니까. 저희 때는 근데 내과를 많이 갔어요. 내과를. 네, 그래서 저도 감염내과 그거를 원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은사님 중에 이윤성 교수님이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께서 이렇게 10년 동안 제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10년 동안 네. 내 제자가 없다. 네네 크게 한탄하셔갖고 아무도 안 간다니까 인사드리러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보러 갔더니 그 은사님이 잘 왔네 하고 이렇게 잡으시는 이제 그분 안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한번 그냥 한번 여쭤볼까 했는데 잘 왔네. 그 은사님 경우에는 10년 만에 누군가. 그러니까 지금은 혹시 제자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은 이제 한 분 계십니다. 한 분요? 네네. 한 분 계세요? 아니 법의학을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많이 할 만한 그런 의과대학에서 배우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뭐 뇌 이런 거 배우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뇌신경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잠깐만. 글쎄요 이렇게 저는 이게 이렇게 빵빵 터지니까 막. 자기야. 아니 그 재밌다는 게 꼭 빵빵 터져서 저희 이게 무슨 재밌다.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저희들이 재밌다라는 거와 좀 이렇게 차이가. 아니 그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이런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직업병 같은 것도 좀 있으신가요? 직업병은 그냥
외모를 좀 자세히 보게 돼요. 외모를 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시신의 모양을 자세히 유심히 보게 좀 돼요. 살피시는군요. 네. 아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 뭔가 대충 나오나요, 느낌이? 네, 얼굴을 보면 뭐 정확하게 무슨 확실하게는 병이 안 나오지만. 황달이 있는지 쉽게 말하면 황달이 있는지 이제 눈꺼풀 결막 보고 질식사가 맞다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혹시 저희들도 보면 좀 이렇게 나오시는 게 있나요? 네, 건강하시고 네. 그래도 좀 딱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뭐 네, 좀... 요 느낌 뭐 좀. 아유, 저는 그 정도 관상가는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 스스로 거울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혹시 아침에 내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아니 거울 보셨어요? 교수님 건강하다 힘들죠? 건강하다 안 하다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수님이 약간 교수님은 왠지 모르게 영화를 보시다가도 왠지 좀 범인을 금방 일반적인 영화 관람객에 비해서 금방 이게 잡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이제 범죄 심리학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볼 때 눈여겨 보는 게 시신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의 대사에 집중하는데 교수님은 딱 쓰러진 그 시신의 상태 이런 걸 보는군요. 그리고 뭐 좀비 영화 봐도 좀비의 상태를 보면서 저거는 되게 법의곤충학적으로 아닌데 저거는 막 이렇게. 뭐 쪽으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의 부패 단계에 따라서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보면서 저는 뭐 워킹 데드 뭐 이런 거 보면서 저거 저렇게 근육에 힘이 셀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재미없죠. 내 일에서 하나의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요. 어떤 걸 가지고 뭘 갖고 싶으세요? 싶으세요? 제가 하는 일이 뭐 사건의 재구성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어떤 사인인지 사건 전체를 구성하기를 원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근데 제가 구성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에게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요.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그다음에 뭐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하지만 이게 그냥 추정이 아닌 확신. 근데 확신이 과학자로서는 확신이라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초능력이죠. 그게 초능력이에요. 네. 법영상 분석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지금 여기 앞에도 카메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오면서도 저도 한 수백 번 CCTV나 블랙박스에 촬영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게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요즘 뭐 사건의 필수죠. 진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진실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화질 개선을 한다든지, 뭐 위변조 분석을 한다든지, 뭐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더 증거답게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 이제 영화 속에서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막 흐릿해. 네. 막 저기 멀리야. 근데 그거를 이거를 한 4번을 한 쑥 이렇게 하면 얼굴 나오잖아요. 이거 띠디디디 뭐 네,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 처리에서 화질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진실들을 찾아내는 거죠.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대학원 때 박사학위를 이쪽으로 받았고요. 실제로 감정 업무로 진행한 거는 거의 7년에서 8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원래 전공이 이쪽 영상 쪽이셨던? 아니면 전공은 원래 건축이었고요. 네. 뭐 건축학개론 보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때 저도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다녔어요. 예, 근데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걸 대학원으로 와서 이 영상 분석 쪽으로 더 심도 있게 공부한 거예요.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그냥 무조건 계속 봤어요. 이거에 대한 학문이 없었어요, 국내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외에 있는 미국 법과학회라든지 호주 법과학회라든지 뭐 국제법과학회 이런 데서 나오는 논문들밖에 없었어요. 또 다 원서고 막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거화 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박사 한 5년 한 동안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조작 위변조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조작을 어떻게 하면 검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검출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확장을 시킨 거죠. 그거 논문을 내니까 또 해외에서도 논문을 또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특허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제가 된 것 같아요. 사진 화질이 좀 제가 잘 안 넘기는데 이거 좀 좋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부탁해야겠다. 뭐 부탁할 게 있어요? 제가 이게 그립통이 있잖아요. 이거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그립톡에 있는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좀 그립톡을 좀 대량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립톡을 예? 왜 이렇게 그립톡하고 화질이 안 좋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그럼 한번 근데 보통 오는 건 이런 거보다도 이제 사건이 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셉, 사건화 되시면 또 이게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미제 사건입니다. 그거는 요즘 그 복원해주는 사진까지 되게 많아요. 예. 아니 지금까지 이게 사진이나 영상 분석은 몇 건 정도? 1000여 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의뢰를 하시나요? 일단 법원에서 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수사기관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위변조 분석이라든지 또 동일인 분석이라든지 간단한 사건들도 사건화 될 수 있는 것들이면 모든 걸 다 받고 있어요. 최초에 감정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있는 건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건 기록들도 다 저한테 주시면은 사건 기록이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영상하고 매칭이 되는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하고 CCTV하고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부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그 걸음걸이까지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법보행이라고 해서요. 네. 사람마다 걷는 패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걸음걸이를 캐치를 해서 예. 그러니까 걷는 보폭이라든지 네. 자세라든지 길이라든지 너비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렇지 우리 신발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닿는 부위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파이는 부위도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걷는 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처음 걸었을 때, 두 번 걸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이거를 3천을 이렇게 빼서 보면은 이 사람이 걷는 폭이 일단 일자걸음은 아니고 일직선 말고 발꿈치 뒤로 이렇게 일직선을 걷죠. 팔자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걷는데 그런 패턴은 또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CCTV에는 그런 게 고스란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가는 용의자라도 그런 법보행을 통해서 동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기법들도 그거를 있어요. 법보행이라고 하는군요. 아니 그 저 키까지는 그 분석이 되죠. 네. 그 주변에 있는 진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은 장면이 2차원이지만 이걸 3차원으로 보고하는 기술이 있어요. 소실점, 소실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3차원을 복원하게 되면은 그 현장이 3차원 공간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재생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렇게 현장을 3차원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서 있었다. 신장 길이가 몇이었는데 이 공간에 지나갈 수 있었다. 문을 열 수 있는 정도 공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어와요. 신장 길이라든지 나오는군요. 걷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아니 그 좀 의뢰받았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그 2014년도인가 그때 강서구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거 언뜻 뭐 이렇게 기억이 날 듯한데 어떤 사건이죠? 영화 황해하고 비슷하게 네.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한 사업자가 조선족을 시켜서 네. 청부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때 한창 이슈화 됐던 게 있었어요. 네네. 중국 동포에게 살해를 청부한 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해. 네 한국 가 사람 하나 죽이고 가. 이 영화를 쏙 빼닮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건설업체 사장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범인이 붙잡혔는데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독특한 발걸음이 단서가 됐습니다. 범인이 CCTV에 다 찍혀 있거든요. 다만 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좀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CCTV를 이제 다 수거하고 경찰에서 저한테 의뢰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화질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영상 처리를 했더니 그 사람의 특징적인 점들이 여러 개가 이제 검출이 됐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실제 범인입니다. 범인이고요. CCTV에 찍혔는데 화질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화질 개선을 시켜서 복원을 하게 되면 우측과 같이 나오고요. 실제로 수사 대상 이미지가 유사한 지역을 걸어가는 장면이 식별이 됐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동일인지 봐달라고 하는 게 핵심 사항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A, B, C와 같은 얼굴에 있는 윤곽선과 광대뼈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계측한 후에 이 수사 대상자 이미지하고 중첩을 시켜봤어요. 그 체형 이런 것도 다 봤고요. 그래서 비교해 본 거가 거의 일치도가 거의 굉장히 높았어요. A, B, C 이 패턴이 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특히 이 사람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탈모가 있습니다. 탈모 여기. 이게 화질 개선시키니까 나오더라고요. 머리에 흰색 탈모.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듬성듬성하게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죠? 이런 탈모가 식별이 됐어요. 그 신장 길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걷는 보폭이라든지 법보행 아까 이거 법보행 얘기하신 거. 그거랑 얼굴의 윤곽선의 특징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 인물을 수비한 인물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일치를 했어요. 범인을 잡았군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인을 했고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완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CCTV가 있기 때문에요. 거의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범인을 검거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진짜 기분 좋으실 것 네, 같아요. 그 경찰분들도 직접 전화 오세요. 고맙다고 하시고 감사장도 감사장도 주시고 돈은 이제 거의 안 주시고 이제 감사장을 주시고 이제 감사장을 주시고 또 이제 해결했다는 거만 가지고도 기분이 좋긴 좋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긴 한데 이제 뭐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소장님의 그 말투에는 늘상 좀 그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다 있죠. 혹시 분석했던 미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을까요? 화질 개선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2003년 그 영주 택시 운전기사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용의자의 사진이 고속도로의 그 순찰 카메라, 방공용 카메라에 찍힌 거. 그게 화질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했던 분야들 보게 되니까 인공지능 또는 AI를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켜 보니까 어느 정도 인물에 대한 윤곽선이라든지 형체 또는 뭐 차기 상태 뭐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보더라도 얼굴이 너비가 약간 두꺼운 정도의 인물이잖아요. 얄쌍하지 않고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약간 입술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볼륨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아니 그 좀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명확해져 가지고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2G폰, 3G폰 썼던 것도 생각해보면 10년, 20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스마트폰 지금 급속도로 발전한 것처럼 이 영상 분석 기술도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들어갔고 차후에 제가 아니더라도 저 후배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한다면은 제가 분석한 거 외에 뭐 얼굴에 있는 뭐 상흔이라든지 뭐 있다면은 뭐 다른 뭐 것들을 더 찾아낼 수가 있겠죠. 뭔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특정 지을 수 있는 뭔가를 잡아낼 수 있다. 안 받는 사건들 의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보인다, 뭐 유령이 보인다, 영상 속에 UFO가 찍혀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UFO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샘플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뭐 분석해 줄 수가 없어요. 사건도 아니고 귀신이잖아요. 수도. 근데 영상 속에 뭐 UFO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UFO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도 귀신 이게 사고 원인이라고 귀신용이 뭐 이렇게 그냥 박스고요. 이거 배전환 같은 거고 옆에 환풍구 같은 게 뭐 동그랗게 그냥 뚫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착시 때문에 사람 머리 상체로 보이는 거죠. 사람이 있어. 얘기했어요. 나무라고. 나무가 이어져서 이렇게 끝에까지 나온 거라고. 나무. 그러니까 안 믿으세요? 네, 이건 뭐 확실히 귀신이고 확실히 유령이고 UFO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그냥 사이비 소리를 들어요. 사자 소리를 들어요. 당신이 분석을 잘못한 거다. 네, 와도 대화가 일단 통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본인 지금 스스로가 벌써 말투에 거리감이 많이 느껴져요. 대화가 안 돼요. 귀신이 찍혔다. 이것도 대화가 좀 안 됩니까?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서 그 같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CCTV에서 보게 되면 그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미거든요. 이제 렌즈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미들이 있어요. 저기 거미줄 치고 다 찍어서 보내 다 발라. 그럴 일이 없다면서 계속 이제 저를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보시죠. 누가 봐도 이렇게 내 주변 동네 주민들이 다 봐도 귀신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전 물어봐요. 그럼 이거 분석해서 귀신이라고 하면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게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게 그러니까 뭐 어디 쓰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만족이다. 내가 마음이 좀 편하고 싶어서. 당신이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뭐 감정병 얘기하면 그때서 이제 또 이걸 뭘 돈을 또 받냐. 사건도 아닌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공부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잘 안 받아. 아 그래서 안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의 계기로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으시구나.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 그리고 예전 사진 복원 안 되고 예전 사진은 복원이 되는데요. 이제 사건화 되시면 사건이 돼야 돼요. 어디 뭐 법원을 가신다든지 형사 입건이 되신다든지. 아이 그거 참 그 사진 복원하는 데가 있다니까. 아, 그럼 그런 거는 다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만 딱 보면 이거 조작했다, 뭐 늘렸다, 요거 약간 조금 사진에 거짓이 있다. 그래, 그럼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그쪽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이제 사진 조작을 하게 되면은 다 검출이 가능해요. 황당한 의뢰들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도박 관련해 가지고 밑장 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들도 있었어요. 밑장 빼기를 찾아내는 그 CCTV를 통해서. 네, 왜냐면 이게 자기가 도박을 했는데 앞에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것 같다. 사기를 치게 되면 이게 도박죄가 아니고 사기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탕진을 하게 됐는데 그 CCTV를 다 가져와서 저한테 분석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화질 개선을 시켜서 봤더니 진짜 밑장을 빼더라고요. 우와. 그 사람이 이길 때마다 밑장을 다 빼요. 야 대박이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뭐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눈보다 손이 빠르다라고 네. 하는데 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테는 밑에서 한 장. 밑장을 빼면 영상이 또 다른 것들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 이게 손이 뭐 위가 아니라 뭐 약간 그래도 뭐 화투라든지 아니면 카드 같은 게 하나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범인이 나타난 줄 알고. 예, 지금. 그 잡았어요. 예, 실제로 잡은 사례들도 있어요. 야.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또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진실되게 찍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상이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전에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 속에 있는 게 내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야? 그게 대역이다. 나는 저런 사실을 한 적이 없다.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분장을 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밖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를 의심을 하는 거죠. 당신 여기 찍혔잖아요. 저 아닌데요? 네, 아닌데요? 모니터를 같이 보거든요. 네. 이거 선생님 아니세요? 그럼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 옆에 있는데요. 이렇게 울상을 지으시면서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황스럽죠. 와, 진짜 뭐 뻔뻔함이. 아, 근데 웃음 나오실 것 같은데. 그냥 웃음 밑에 손을 좀 부들부들 해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야. 대부분은 그런 일은 없고요. 말이 안 되죠. 어떤 분은 저한테 광화문 가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피켓 들고서. 저 피켓을 저희 연구소 이름을 단대요. 좀 더 크게 좀 달아달라고 힘도 좀 되게 그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웃으면서 넘겨요. 뭐 싸울 일도 좀 되게 크게 좀 해달라고. 사건 내용하고 좀 정확히 써가지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화가 나요. 진짜 그건 그러네요. 분명히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건 때린 게 아니고 파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다. 아우, 최악이다, 최악이다. 분명히 여자의 그 중요한 부위를 만졌는데 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팔이 tut어지면서 만진 거다. 정말. 보면서도 황당하죠. 분명히 뒤를 따라다니는 것도 다 보이고 분명히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를 이용해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하고선 분석 보고서를 써줘요. 때렸다라고 써줘요. 접촉이 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거예요. 정확하게 써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1인 시위 한다 그러고 전화 오고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거든요. 영상은. 아니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보고도 아니라 그러면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죠. 일을 하시면서 또 좀 스트레스도 많으신 소장님도. 그렇죠. 저를 이제 악용해 먹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거 알면서 본인이 이제 이걸 빠져나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을 반대로 해석을 해서 재판에서 이기게끔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뭐 백지수표 두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요? 네, 뭐 얼마니 들 테니까 이렇게 좀 자기 쪽 유리하게 해석을 해달라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저는 듣질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의뢰하시는 거를 듣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후회감이 많이 들어요. 이러려고. 네, 그럴 때가 굉장히 좀 힘드네요. 아 그랬군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뭔가 도와주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계속 돈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지 내가 무슨 박사고 무슨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고 뭐 이러냐고. 어머니가 또 강화에서 펜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 거면은 펜션에 와서 바베큐 수시나 나르라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알겠다.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심 갔다 2심까지 갔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증거 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심 때, 2심 때 영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본인이 분석한 일이 그 어떤 한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게 진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바뀌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네. 하셔야죠. 예. 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면 한쪽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성을 그래서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고지해요.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감정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냥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그거를 재판 가서 나는 내가 보이는 만큼 얘기해 주면 되는 거. 그게 저한테는 그게 정의예요. 딱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아닌데 재판 과정에서 이거 영상 하나도 사용 못하고 안 보인다고. 사각지역이어서 뭐 안 보이니까 유력한 증거인데도 못 쓰고 있고.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제가 참여를 해서 현장 가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모델링도 하고 화질 개선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 이런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들 말하면 되는데 다들 보이는데도 못 봤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게 사건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느꼈거든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건 아닌 거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 아래 자문 교수님들은 이제 사건 기록 몇천 페이지를 본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냥 다 줘요. 사건 기록을 다 주고 전 주로 하는 게 사진 영상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럼 뭐 시체 사진부터 해서 부검 사진부터 해서 막 이걸 또 다 봐야 되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그런 것들 봐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실화를 보는 사건이니까. 거잖아요. 실제로 뭐 칼을 맞고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그러니까 영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실제 영상을 보시면은.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죠. 반복적으로 프레임별로 수천 회 이상 봐야죠. 아니면 다시 그렇죠. 그거를 또 확대를 하고 뭐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이제 아이를 치는 장면이 있으면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봐야 되잖아요. 아,